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플란다스의 개 계속 이어집니다. 할아버지와 넬로의 오두막집에는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요사이 넬로와 파트라슈는 그 창고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훌륭한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넬로는 할아버지 몰래 나무를 짜맞추어 이젤을 만들고 끼니를 굶어가면서 모은 돈으로 그림 물감과 도화지,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수친, 목탄을 샀어요. 넬로는 창고 안에서 저무는 해를 배경으로 나무 위에 걸터 앉은 노인을 그리는 데 열중했어요. 그림 속에는 고달픈 삶에 지친 노인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었지요. 사실 제대로 그림을 그리려면 원근법, 명암, 구도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해요. 하지만 넬로는 놀랍게도 혼자서 그러한 것들을 터득했어요. 넬로는 여러 달 동안 이 그림에만 매달렸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서툰 점이 없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화가의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정성을 쏟은 데는 까닭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안트베르펜 소년 미술 대회에 출품해야지. 당선되면 200프랑이나 되는 상금도 받고 훌륭한 선생님에게 그림 공부도 배울 수 있다니 나에겐 정말 좋은 기회야. 안트베르펜 소년 미술대회는 18살 이하의 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림에 재능이 있는 소년들을 일찌감치 발굴해서 위대한 화가로 키우려는 목적으로 열리는 아주 큰 대회였지요. 넬로는 파트라슈에게 말했어요. 이 그림은 나의 희망이야. 내가 화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 그림 한 장에 달렸어. 미술대회의 출품 마감일은 12월 1일이고 심사 발표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이었어요. 마침내 그림을 완성한 넬로는 12월 1일 아침 우유 배달 수레에 그림을 싣고 나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림을 냈어요. 심사위원들이 내 그림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어쩌지? 나는 제대로 그림 공부를 하지도 못했고 도화지와 물감도 값싼 것으로만 사용했으니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자 넬로는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그때 저 멀리 안트베르펜 대성당 앞에 세워진 루벤스의 동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루벤스는 넬로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넬로야, 용기를 내. 나도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었는지 모른단다.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낸 끝에 마침내 훌륭한 화가가 된 거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게 마련이란다. 밤새 한방눈이 내려 길과 집들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어요. 그래서 넬로와 파트라슈는 우유 배달을 나갈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넬로와 파트라슈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가엾은 넬로, 나와 파트라슈가 죽고 나면 넬로는 완전히 외톨이가 될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좋아하는 알로아도 만나지 못하고 넬로 또한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 땅을 살 궁리는 하지 않고 몰래 그림 공부를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훌륭한 화가가 되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그러려면 이번 미술 대회에서 반드시 당선해야 해요. 넬로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미술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지요. 이제 넬로에게는 오직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그림이 미술 대회에서 뽑혀 공회당에 걸리는 것이었지요. 눈이 녹자마자 넬로와 파트라슈는 다시 우유 배달을 나갔어요. 어느 날 넬로는 길가에 떨어진 인형 하나를 발견했어요. 금발에 붉은 옷을 걸치고 탬버린을 든 그 인형은 앙증맞고 깜찍해서 누구나 갖고 싶어 할 만한 것이었어요. 파트라슈, 이 인형을 알로아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넬로는 파트라슈를 데리고 알로아네 집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어요. 알로아네 집은 언제나처럼 크고 멋있었어요. 굳게 닫힌 문은 마치 넬로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넬로는 조심스럽게 풍차 방앗간의 창고를 기어 올라갔어요. 그 창고의 지붕과 알로아의 방이 맞붙어 있기 때문이지요. 알로아의 방 창문으로 다가간 넬로는 작은 소리로 알로아를 불렀어요. 알로아, 넬로가 왔어. 넬로? 뜨개질을 하고 있던 알로아는 재빨리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정말 넬로가 맞구나. 어서 들어와. 넬로는 고개를 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내밀었어요. 아니야, 이걸 전해주려고 온 것뿐이야. 길에서 주운 인형인데 예쁘고 깜찍한 모습이 꼭 너를 닮아서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어머, 고마워. 그런데 너 정말 들어오지 않을 거니? 응, 너희 아빠한테 들키면 혼날 거야. 난 이만 가볼게. 넬로는 손을 흔들며 아래로 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알로아는 넬로가 사라진 곳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어느새 알로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그날 저녁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코제시 풍차 방앗간에 불이 난 것이에요. 불이야, 불! 불이 났다는 외침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양동이를 들고 달려와서 물을 퍼부었어요. 넬로도 달려와서 불을 끄는데 힘을 보탰지요. 거세게 일어났던 불길은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꺼졌어요. 창고에 쌓아두었던 밀가루 부대가 모두 타버렸지만 다행스럽게도 화재 보험에 들어있어서 코제씨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방앗간에 불이 났다는 사실이 무척 불쾌했어요. 이건 나에게 앙심을 품은 놈이 일부러 불을 지른 거야. 내가 얼마나 불조심을 철저히 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소. 그 말에 옆에 있던 마을 사람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코제씨가 화재 예방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내 말이 맞죠? 어떤 놈인지 잡히기만 해봐라. 코제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넬로를 발견했어요. 그는 다짜고짜 넬로의 멱살을 거머 쥐었어요. 네 놈이지? 네 놈이 내 풍차 방앗간에 불을 질렀지? 넬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저는 불을 끄려고 달려온 것뿐이에요. 흥, 누가 그 말을 믿을 줄 알아? 네 놈이 불이 나기 전에 창고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도 잡아뗄 거야? 넬로는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말을 더듬거렸어요. 그건 창고 근처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불을 지른 것은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코제씨는
넬로를 한참 노려보다가 멱살 쥔 손을 놓아주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코제 씨는 넬로가 불을 질렀다고 온 마을에 소문을 냈어요. 코제 씨가 알로아와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홧김에 불을 지른 거라고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넬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넬로가 우유통을 모으러 다닐 때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넬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눈길이 못 견디게 싫었어요. 아, 억울해. 내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하지? 좋아. 미술대회에서 그림이 뽑히기만 하면 이따위 누명쯤은 저절로 벗게 될 거야. 넬로는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알로아는 넬로가 의심을 받는 것이 무척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빠, 넬로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불이 난 날 넬로가 창고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걸 본 사람이 있어.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넬로가 온 것은 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저녁에 저에게 인형을 주고는 바로 돌아갔어요. 뭐라고? 그럼 너는 지금까지 넬로를 몰래 만나고 있었단 말이냐? 이런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코제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알로아를 나무랐어요. 알로아의 어머니가 큰 소리에 놀라 달려왔어요. 여보, 진정해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넬로를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당신답지 않아요. 그제야 코제 씨는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에 잠기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넬로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넬로는 하루빨리 12월 24일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것만이 넬로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느님, 제발 제 그림이 뽑혀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넬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마을에 새로운 우유 배달부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그는 안트베르펜에서 마차를 타고 마을로 와서 우유를 실어 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우유통을 받으러 목장을 돌아다니던 넬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넬로야, 이제는 더 이상 올 필요가 없구나. 새로운 우유 배달부가 왔거든. 그는 직접 돈을 주고 우유를 사가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단다. 미안하구나. 넬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마저 일거리가 떨어지면 꼼짝없이 굶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새 우유 배달부를 마을로 오게 한 사람이 바로 코제 씨라는 것이에요. 내가 미워서 아저씨가 나를 이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거구나. 일자리가 없어지면 당연히 마을을 떠날 거라고. 이를 어쩌지? 넬로에게 우유를 맡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코제 씨의 신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비위를 건드리는 일은 할 수 없었지요. 넬로는 고민 끝에 알로아를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알로아, 네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그 우유 배달부가 다른 마을에서 일을 하도록 해줄래? 그 사람은 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진 마을의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알로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내가 아빠한테 부탁해 볼게. 그건 그렇고 얼른 방으로 들어와. 몸이 꽁꽁 얼었어. 아니야, 그냥 가야겠어.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거든. 넬로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힘없는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알로아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아빠, 우리 마을에 새로운 우유 배달부가 왔어요? 코제 씨는 뜨끔했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요. 그래, 그런데 그건 왜 묻니? 아빠가 말 잘해서 그 우유 배달부가 우리 마을에 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넬로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대요. 코제 씨는 여전히 딴청을 부렸어요. 내가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니? 아빠가 그 우유 배달부를 잘 아신다는 걸 알아요. 부탁이에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건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얼른 네 방으로 가지 못하겠니? 옆에 있던 알루아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알루아, 내가 아빠께 잘 말씀드려 볼 테니 너는 방으로 돌아가거라. 알루아는 방으로 돌아가는 척 하면서 바깥에서 몰래 부모님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당신이 넬로에게 한 일은 너무 야비한 짓이에요. 아마 마을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당신을 욕할 거예요. 제발 알루아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코제 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요.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알루아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넬로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요즘 들어 할아버지 병은 더욱 깊어졌어요. 넬로는 할아버지를 보살피다가 동이 트자 우유 배달을 나갔어요. 그날 아침 넬로가 거두어들인 우유는 달랑 3통 뿐이었어요.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가는데 다리 위에 한 소녀가 서 있었어요. 알루아였지요. 웬일이야, 알루아. 이렇게 추운데 다리 위에서 뭐하고 있니? 알루아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울상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넬로는 부탁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괜찮아, 알루아.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조만간 무슨 수가 생길 테니까. 넬로는 도리어 알루아를 위로한 뒤 안트베르펜으로 향했어요. 넬로는 안트베르펜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가난한 고아 소년에게 선뜻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었지요. 넬로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어떤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뜻밖의 어떤 화가의 화실이었어요. 인기척을 느낀 화가가 붓을 놀리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파이프 담배를 문 화가는 한눈에도 보통 사람과 달라 보였어요. 넬로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은 화가시죠? 그렇단다. 내게 볼 일이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그림을 좋아해서요. 조금만 구경하면 안 될까요? 그건 상관없지만 내 일을 방해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조용히 있다가 갈게요. 넬로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넬로의 모습을 본 화가가 물었어요. 그림에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그래, 주로 무엇을 그렸니? 주로木탄으로만 그렸어요. 그림 도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 내가 쓰던 물건을 선물로 주마.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라. 화가는 물감과 붓 하나를 주었어요. 넬로는 그것을 받아들고 뜰 듯이 기뻐하며 화실을 나왔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넬로의 집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어요. 장작을 살 돈이 없어 집안은 싸늘했으며 빵조차 못 먹고
굶는 날이 많았지요. 넬로는 우유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창고에서 화가 아저씨가 준 물감과 붓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살을 내는 추위로 손이 고팠지만 입금을 호호 불어가며 열심히 붓질을 했지요. 넬로는 오두막을 배경으로 자신과 할아버지 파트라슈가 함께 서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하루는 파트라슈가 다가오더니 넬로의 옷깃을 잡아당겼어요. 왜 그래? 할아버지한테 가자고? 파트라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넬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픈 할아버지에게 큰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요. 넬로가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가자 파트라슈도 뒤따라왔어요.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는 넬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넬로야, 모레가 미술대회 발표날이구나. 넬로는 깜짝 놀랐어요. 네가 우유 배달을 나가고 없을 때 창고에 가 보았단다. 할아버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만약 제 그림이 당선만 되면 큰 돈이 생겨요. 그 돈으로 할아버지께 약이랑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보다 네가 그린 그림을 꼭 한번 보고 싶구나. 넬로는 창고로 달려가 그림 한 점을 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는 넬로가 내민 그림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누군가 황급히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여니 마을 사람 몇 명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어요. 얘야, 집에 별일 없니? 멀리서 보니 너희 집 지붕 위로 갑자기 무지개가 걸리더니 할아버지가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더구나. 그래서 혹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왔단다. 넬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할아버지한테 가보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넬로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넬로가 몇 번이나 불러도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넬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할아버지의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할아버지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무지개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에요. 넬로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녀석아, 집세가 벌써 몇 달치나 밀린 줄 알아? 집세 대신 집안의 물건을 모두 가질 테니 지금 당장 나가거라. 집주인은 넬로를 보자마자 맨몸으로 넬로를 내쫓았어요. 바람 부는 거리에 서서 넬로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추운 날 어디로 가야 하나. 넬로는 하는 수 없이 안트베르펜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며칠을 굶은 데다가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느라 피로가 겹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내일까지만 견디자. 내일이면 드디어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안트베르펜으로 간 넬로는 전에 들렀던 빵집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사정했어요. 아저씨, 파트라슈가 며칠을 굶었어요. 빵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걔한테 줄 게 어디 있어? 썩 나가거라. 넬로는 빵집 주인한테서 떠밀리다시피 쫓겨났어요. 파트라슈, 미안해. 넬로는 힘없이 중얼거리며 다시 거리를 헤맸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길거리 가게에는 먹을 것으로 넘쳐났지만
넬로는 2번 다시 구걸을 하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거리를 헤매던 넬로는 문득 화가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화가 아저씨께 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겠다. 아저씨 덕분에 할아버지께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화가 아저씨가 없는지 화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넬로는 화실 2층 복도에서 창밖으로 길거리를 내다보았어요.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들고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넬로는 그들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넬로를 슬프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어요. 어디선가 칠면조 요리를 만드는지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넬로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파트라슈를 끌어안고 그곳에서 그만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새벽 넬로는 추위에 몸을 부르르 떨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넬로는 따뜻한 물이라도 한 모금 얻어 마시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나는 거지가 아니야.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돼. 오늘 낮 12시에 미술대회 심사 발표가 있잖아. 넬로는 공회당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정오가 되자 공회당 2층 베란다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오늘 당선된 사람의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어요. 하지만 남자가 들어올린 그림은 넬로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남자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 높이 외쳤어요. 이번 미술대회 당선자는 스티븐 키슬링어입니다. 스티븐 군 축하합니다. 넬로는 눈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끝났어.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어. 넬로는 파트라슈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어요. 넬로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쏟아지는 눈을 고스란히 맞은 채 얼마나 걸었을까요? 넬로는 문득 발길이 집으로 향하는 것을 깨닫고 걸음을 멈추었어요. 파트라슈, 우린 이제 집도 없잖아. 마을로 돌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양말도 신지 않은 넬로의 발은 추위로 인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파트라슈는 몸을 흔들어 눈을 턴 다음 넬로의 발등에 앉았어요. 자신의 체온으로 넬로의 언 발을 녹여주려는 것이었지요. 넬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파트라슈. 그때 파트라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코를 킁킁거렸어요. 파트라슈는 눈속을 파헤치더니 무엇인가를 찾아 입에 물었어요. 아니, 이건? 파트라슈가 입에 문 것은 지갑이었어요. 한눈에도 꽤 묵직해 보였어요. 넬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놀랍게도 2,000프랑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 돈이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옷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근사한 집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을까? 넬로는 지갑을 살펴보다가 가죽에 새겨진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알루아의 아버지 코제 씨의 지갑이었어요. 넬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코제 씨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파트라슈를 데리고 곧장 알루아네 집으로 향했어요. 넬로가 문을 두드리자 알루아 어머니가 눈물 젖은 얼굴로 나왔어요. 오, 넬로구나.
미안하지만 오늘은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겨서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구나. 넬로는 잠자코 지갑을 내밀었어요. 코제 아저씨 지갑이에요. 파트라슈가 눈 속에서 찾아냈어요. 정말이냐? 고맙다, 넬로. 알루아 어머니는 지갑을 받아들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줌마, 지갑을 돌려드리는 대신 파트라슈를 좀 맡아주세요. 넬로는 그 말을 하고는 도망치듯 뒤돌아서 뛰어갔어요. 자, 잠깐, 넬로야. 알루아의 어머니가 소리쳐 불렀지만 넬로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잠시 뒤 코제씨가 몹시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는 중얼거렸어요. 이젠 끝났어. 지갑은 어디에도 없어.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 그때 알루아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조용히 지갑을 내밀었어요. 코제씨는 깜짝 놀라 지갑과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황급히 지갑을 열어 돈을 세어 보았어요. 돈은 2,000프랑에서 단 한 푼도 모자라지 않았지요. 넬로가 주어서 가져다 주었어요. 그 말에 코제씨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넬로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나 보. 이렇게 마음씨 착하고 정직한 아이를 공연히 의심하고 괴롭혔으니. 그때 알루아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그러면 앞으로는 넬로와 친하게 지내도 되죠? 네? 그렇고 말고 당장 넬로에게 가서 크리스마스를 우리 집에서 함께 보내자고 하렴. 아니, 아예 우리 집에서 살자고 말해라. 네, 아빠. 넬로네 집에 간 알루아는 혼자서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흑흑흑, 넬로는 이제 그 집에 안 살아요. 어제 저녁에 쫓겨났대요. 뭐야? 알루아 울지 마라.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안티페르펜에 가서 넬로를 찾아보자꾸나. 코제씨와 어머니가 알루아를 달랬어요. 그날 밤 알루아 집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러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그 틈을 타서 파트라슈는 넬로를 찾기 위해 몰래 집을 빠져나갔어요. 한편 넬로는 할아버지 무덤에 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할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잠들고 싶었어요. 넬로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곳이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넬로야, 대성당으로 가보렴.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루벤스의 그림을 구경해야 하지 않겠니? 넬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안티베르펜 대성당으로 달려갔어요. 넬로가 가까스로 대성당에 도착했을 때는 미사가 끝난 뒤였어요. 넬로는 텅 빈 성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넬로는 용기를 내어 루벤스의 그림을 가린 커튼을 젖혔어요. 드디어 루벤스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요. 그때 파트라슈가 달려와 넬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넬로는 반가워서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았어요. 파트라슈, 어떻게 왔니? 내가 잘못했어. 우리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파트라슈도 행복하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때 어두웠던 성당 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구름에 가렸던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루벤스의 그림이 달빛 속에서 환히 빛났어요. 아, 보인다. 드디어 루벤스의 그림이 보여. 넬로는 감격에 겨워 그 그림들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속의 모습을 드러낸 그림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림을 취한 듯 바라보던 넬로가 중얼거렸어요. 아, 이제 나는 죽어도 좋아.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다시 구름이 달을 가려 성당 안은 캄캄해졌어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 신부는 소년과 늙은 개가 서로 꼭 껴안은 채 성당의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신부가 달려가 소년과 개의 몸을 만져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신부는 넬로와 파트라슈를 떼어 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그들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뜻밖의 광경에 놀라 수군거렸어요. 쯧쯧 안 됐구나.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 얼어 죽다니. 아마도 루벤스의 그림을 보려고 들어온 것 같아. 커튼이 젖혀진 것을 보니 말이야. 신부는 커튼으로 넬로와 파트라슈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림들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당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알루아였어요. 넬로, 이렇게 죽으면 안 돼.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고 했잖아. 마을 사람을 비롯하여 코제씨도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넬로야,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사람들은 커다란 관에 넬로와 파트라슈를 뉘어 놓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한 낯선 남자가 달려 들어오더니 넬로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이번 미술대회의 심사를 맡았던 화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은 바로 이 소년의 그림인데 제가 실수로 다른 것을 뽑았어요.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어젯밤부터 소년을 찾으러 다녔지만 이제야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이 소년은 천재입니다. 나의 실수로 천재 소년이 목숨을 잃다니. 화가는 놀랍게도 넬로에게 물감과 붓을 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순식간에 소문은 안트베르펜 시내 전체로 퍼져 넬로와 파트라슈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대성당으로 몰려들었어요. 대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넬로와 파트라슈의 관이 무덤으로 향했어요. 알루아는 그 뒤를 따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곳에는 넬로와 파트라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세계 명작 동화 플랜더스의 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